네, 좋습니다. 자, 은석 학생도 화면 켜주시고요. 네. 자, 시간이 지금 오후 2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식 독서 토론, 원주 한도시 산책 읽기 독서 토론 한마당 중학교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로 음량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조우진 학생부터 12번 김은석 학생까지 간단하게 음소거 풀고 자신이 누굽니다라고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기 이외에 다른 학생이 이야기할 때 그때는 음소거 해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조우진 학생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중학교 2학년을 재학 중인 1번 조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예선에서 힘들게 올라와서 결승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많이 긴장이 되긴 하는데 한번 열심히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번 홍주원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광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홍주원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결승전 올라올지 몰랐는데 이렇게 막상 올라오니까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 김재민 학생. 안녕하세요. 삼육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재민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결승전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다들 또 한 번 더 힘내서 열심히 해서 좋은 토론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전서형 학생. 안녕하세요. 상강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전서영입니다. 예선보다 결선이 좀 떨리지만 잘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5번 이송현 학생. 안녕하세요. 원주 삼육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이송현입니다. 이번 토론 최선을 다해서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번 강하은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여자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강하은이라고 합니다. 이 토론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7번 심채연 학생. 안녕하세요. 원주 방국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7번 심채연입니다. 결승전이지만 모두 즐겁게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번 김시율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버들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시율이라고 합니다. 또 새롭게 만나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재미있게 토론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9번 김건우 학생. 안녕하세요. 진강중학교 1학년 김건우입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예선에서 머리 아픈 것 때문에 결승 굳이 나가야 되나 싶지만 뭐 그래도 이왕 하게 됐으니 열심히 해야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강하선 학생. 안녕하세요. 저 원주중학교에 재학 중인 강하선이라고 하고 결승에 붙을지 모르고 있었는데 결승에 붙어서 이렇게 너무 좋고 그 결승에서도 열심히 하여가지고 다른 분들과 소통하고 그런 여러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1번 간태영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삼육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간태영입니다. 한 번 더 재미있는 토론에 임하게 되어 감사하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2번 김은석 학생. 안녕하세요. 방곡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김은석이라고 하고요. 결승에 올지 몰랐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개 들으면서 음량을 받았는데요. 선생님은 듣기에 괜찮았는데 혹시 심사위원 선생님들이나 다른 친구들 중에 음량이 좀 작거나 이상이 있다라고 느꼈던 그런 친구 있을까요? 자, 없으면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개를 마쳤고요. 그러면 오늘 심사를 봐주실 심사위원 선생님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장기 선생님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김장기입니다. 예선에서 이제 여러분들 토론하는 것도 봤는데, 뭐, 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이렇게 상황적인 임기응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독서 토론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책과 관련해서 이런 점들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독서 토론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심사위원 이강현 선생님. 네, 심사위원 맡게 된 이강현입니다. 예선전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온라인 토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토론처럼 서로 뭐 눈을 마주치거나 서로 이렇게 좀 격려를 하는 식의 그런 게 조금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서 결승전은 뭐 상을 이제 어떤 상을 받냐 이렇게 나뉘지만은 조금 더 서로의 칭찬도 해주고 서로의 말이 좀 공감도 해주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모습이 조금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사위원이신 임형규 선생님, 간단한 좀 격려와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승전 올라온 거 축하해요.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심사 기준 두 가지 얘기할까요? 심사 기준 두 가지. 첫 번째는 화면에 얼굴이 크게 잡힐 것. 예를 들면은 김재민이, 강하선이, 김은석이 화면에 사라지는 순간 점수는 최하위로 갑니다. 반드시 화면에 선생님처럼 크게 잡혀서 서로 토론자의 예의를 갖추고 토론에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웃을 때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점수 1점씩 올라갑니다. 웃을 이유가 없어도 웃으세요. 왜 안 웃어? 웃을 이유가 없어도 웃으라니까. 1시간 반 동안에 많이 웃으면 1등이고 웃음이 적으면 꼴등입니다.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들 결승에 올라온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결승전 진행을 맡은 용인 소명고등학교 교사 허용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원주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 독서토론 한마당 중학교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상 도서는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자기소개할 때 결승에 올라올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두근두근되고 또 긴장됩니다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에게 이런 행운이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결승전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자 예선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눴었기 때문에 책에 대한 이야기, 소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질문으로 바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인공 은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다루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은재의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가정의 문제, 뭐 친구와의 문제, 또 그 이후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각자가 지금 갖고 있는 혹시 고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고민? 아마 고민이 없는 친구라 할지라도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이 나의 고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각자의 고민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거는 뭐 나는 고민이 없으니까 나누지 않고 나는 고민이 많으니까 나누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각자 한 명씩 다 지금 현재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조호진 학생부터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두 할 거거든요. 김은석 학생부터 저의 최근 고민은 이런 겁니다 라고 좀 짧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김은석 학생부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간 다음에 다른 중학교에 재학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막 엄청 욕설도 많이 하고 패드립 같은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 친구와 마주치기가 조금 싫습니다. 아, 그 친구와의 어떤 고민, 관계에서 고민이네요. 좋습니다. 자, 간태영 학생은 요새 어떤 게 고민이에요? 저는 최근에 성적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좀 공부를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최근 본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성적에 대한 고민. 자, 강하선 학생은요? 이제 저는 그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곧 있으면 기말에 보는데 그 기말 성적이나 이런 것이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자, 성적에 대한 고민. 자, 김건우 학생은 어때요? 저는 지금 머리 아픈 게 3주째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머리 아픈 것 때문에. 네,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김지율 학생은요? 저는 앞선 토론자 분들도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곧 고등학교에 가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생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좋아요. 자, 심채원 학생. 네, 저는 앞선 토론자님들에 비해서는 별로 큰 고민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시험도 끝나고 고등학교에 되기 전 시간도 한 4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시간을 좀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강한 학생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좀 성적도 잘 나오고 이럴까라는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송인 학생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남은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네, 강아지가 엄청 동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전세영 학생은요? 저는 이제 몇 달 후면 2학년인데 2학년이 되게 되면 시험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고민입니다. 시험에 대한 고민. 자, 김재민 학생도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신 관련 수행평가가 지금부터 12월 초까지 기말까지 합쳐서 되게 몰려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이걸 기말까지 준비하면서 과연 다 준비가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홍조원 학생. 저는 이제 좀 있으면은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는데 정말 다행이지만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서 고등학교에 떨어지거나 그런 고민은 없는데 다만 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이제 중학교랑 또 느낌이 다를 거니까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도 많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조우진 학생이요. 저는 일단은 이제 기말고사 앞당겨지고 있고 점점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공부들이 양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해야 하는 공부는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잘 배분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다 들어봤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 성적 고민인 것 같네요.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혹은 앞으로의 진학과 진로를 걱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 보거나 어떠한 방법을 취해 본 그런 경험 있는 그런 친구들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이거는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런 고민 해결법을 취해 봤습니다. 자, 지금 먼저 든 친구들부터 쭉 한번 해볼게요. 조우진 학생부터 해볼까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제 고민은 공부를 어떻게 배분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저는 선생님이나 제 친구나 이런 본보기가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함으로써 뭐가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뭘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됐는지를 배워본 다음에 시간표를 정해서 하나하나 과목을 정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민 학생에서 손 들었었죠? 네. 저는 이제 앞선 조호진 학생님과 달리 계획표를 짜긴 짜는데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좋을까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입 닫고 문제 풀면은 어떻게든 된다 하셔서 그냥 약간 전공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라. 일단은 해라. 좋습니다. 전소영 학생도 손 들었었죠? 저는 이제 내년에 볼 시험이 좀 걱정된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약한 과목이 수학이라서 수학은 지금 계속 학원도 다니고 집에서 문제집도 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한 해결책이 굉장히 많네요. 고민도 그쪽이었다 보니까. 자, 이성인 학생?
저는 남은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뜻깊게 보낼지가 고민이었는데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보고 책도 읽어가면서 제 진로를 차차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니다. 아까 먼저 손들었던 친구 제가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금 손든 친구 얘기할게요. 김건우 학생 아까 손든 거 봤었거든요. 네. 저는 아까 머리 아픈 게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이제 이거는 뭐 병원 가보니까 뭐 어쩌에 도리가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해서, 그냥 아파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걸 그냥 버텨보기로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참고 견뎌보는 거다. 선생님도 예전에 머리를 크게 아파봤던 적이 있어가지고 좀 공감이 돼요. 병원에서 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원인을 잘 알 수 없더라고. 네. 그 다음에 홍조원 학생 한 다음에 강한 학생 갈게요. 저는 이제 앞에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제 위에 제가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재학 중인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면서 내가 뭐 어떻게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마쳐야 되냐 약간 그런 식의 조언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강한 학생. 저는 이제 중2 때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이 고민을 제 선배나 아니면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다음 김은석 학생.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마주치기가 싫다 그랬는데요. 그 친구와는 현재 잘 만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 친구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학원을 좀 늦게 가고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네. 선생님이 더 이상 뭐 사설을 붙이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심채연 학생. 네, 아까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4개월 동안 좀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였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이제 고등학교 되면 더 이상 하지 못할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하지 못한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등의 활동들로 뜻깊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현재 많은 시기라서 저의 진로를 좀 더 확실하게 정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아요. 김시율 학생. 저는 제 고민이 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가 중학교에서 시험을 봐오면서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찾게 되어서 그런 저의 공부 방법을 기반으로 계획표를 새로 세웠는데요. 그래서 그런 계획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적응할 예정입니다. 자, 간태영 학생 얘기 들어볼까요? 저도 성적에 관련 고민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친구와 같이 독서실 이용권을 끊는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시작한 과학 과목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멘토멘티를 진행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고민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친구들의 고민과 또 개인적인 본인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해결책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주인공 은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고민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중에서 이 책과 관련되어서 청소년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청소년 학대. 뭐 아동학대라는 말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학대. 그 모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에 관련된 거라든지 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혹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본인이 알고 있는 아동학대 어떤 모습들 혹은 알고 있던 기사의 내용들 혹시 있으면 좀 얘기를 나눠줄까요? 네, 홍조원 학생. 뉴스를 언제 한번 시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그 어린이집에서 막 애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어디 뭐 가둬놓고 막 때리고 그랬던 좀 그런 끔찍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손든 친구들 한번 볼게요. 김재민 학생.
저는 어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아동학대 잠깐 조사를 했는데 토론을 위해서 그때 뭐였지? 그 입양을 한 양측 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되게 심하게 학대를 해서 아이가 거의 죽어갈 정도로 심해서 양측 부모가 좀 오랫동안 징역 선고를 받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인이 사건 말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조우진 학생. 저는 일단 아동학대를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조두순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어, 좀 어린 아이를 상대로 그런 몹쓸 짓을 한 그런 안 좋은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조두순 그분이 이제 출소한 이후에도 굉장히 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었죠. 네, 좋습니다. 자, 네, 좋아요. 아까 들었던 친구들 이걸 다 기억을 못해서 일단 지금 보이는 친구 먼저 시킬게요. 그 다음에 전서영 학생 다음에 이송윤 학생 할게요. 저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어떤 음식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했다던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송윤 학생 얘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김재민 토론자님과 같이 정인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정인 사건이 한때 SNS에서 가장 크게 유행이 했었고 스케치북에서도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들을 많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네, 김은석 학생. 작년쯤인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어떤 이브 부모인가? 그 사람이 9살짜리 아들을 캐리어에다 놓고 짓밟아서 죽였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이 컸어요. 네, 지금 뭐 다른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아동학대라든지 청소년 학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혹은 공감하기 좀 이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마음을 쓰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해결책에 대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 나와 있는 은재 있죠, 은재. 은재가 겪고 있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혹시 얘기를 해볼까요? 은재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 문제들. 자, 안 한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자, 강하선 학생. 은재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은 이제 은재가 학교에 친구들이랑 이런 거를 같이 몰려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가정적으로 가정학대를 하니까 못하고 이제 또 자기 집에 편하게 들어가고 아빠한테 장난을 거는 그런 소소한 일상도 겪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매일 폭력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폭력, 또 가정에 대한 어떤 불안정한 감정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가 알고 있는 것들은요? 네, 김시울 학생. 은재는 앞서 토론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폭력도 당했지만 은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빠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친구 얘기 들어볼까요? 자, 이성윤 학생 다음에 홍조원 학생 할게요. 앞에 두 토론자님이 말하신 문제점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홍조원 학생. 네, 이송윤 토론자랑 같이 왜 학교폭력도 이제는 방관자도 이제 가해자라고 취급을 하는 약간 그런 시대잖아요. 똑같이 이 무관심을 준다라는 것 자체도 좀 이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동의하는 입장이었고요. 자, 김재민 학생. 저는 이제 윤재가 그 아버지만 생각해도 막 두려워 떠는 것처럼 외성 스트레스도 되게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 파블로프의 개였나? 약간 그런 느낌 같은 좀 안타까운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상황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친구들의 입장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은재가 형수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재가 형수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형수 아버지를 은재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자, 이송현 학생이 제일 먼저 손 들었으니까요. 네.
은재가 아버지에게서부터 도망을 치다가 평소 아버지가 은재의 그 달리기 실력을 보고 처음으로 말을 걸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은재가 고통을 삭히기 위해서 달려가게 됐고, 그 달리는 중에 형사 아버지, 축구부 운동장에서 만나게 됐고, 이제 아버지가 말을 걸게 되었죠. 말을 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무관심에 대한 얘기, 방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말을 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내가 먼저 말을 걸거나 아니면 말이 아닌 다른 어떤 관심의 표현을 해본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 전서영 학생. 저는 저희 반 친구 중에 약간 다른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뭐 직접적으로 말을 건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주위에 다가가서 뭐 하는지도 보고 그렇게 친해지면서 말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어떨까요? 자, 강한 학생 다음에요. 조우진 학생, 심채연 학생 갈게요. 저도 전서영 학생처럼 좀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걸고 그 다음에 계속 말을 걸면서 친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을 걸었던 그런 친구들. 자, 조우진 학생. 저는 제가 다니는 학원에 같은 반에 새로운 친구가 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같은 학교다 보니까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잘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길래 그 친구랑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가 인사를 함으로써 좀 친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얼굴만 알고 있던 친구를 나중에. 자, 그다음에 심채연 학생 아까 얘기했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모두 어색한 사이이지만 그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름이 뭐냐 이런 사소한 질문들로 시작해서 친해지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강하선, 지금 다 거의 다 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송인 학생부터 시작해서요. 안 한 친구로 밑으로 쭉 갈게요. 자, 이송인 학생부터요. 저는 저희 반에 성적에 고민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같이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공부를 알려준 경험이 있습니다. 공부를 알려줬다. 좋아요. 김재민 학생. 저는 그렇게 최근은 아니고 초등학교 때 약간 이제 아버지 지인분 딸 누나가 있는데 약간 지적 장애라 하죠 보통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때 다가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간. 네. 김시울 학생 순서대로 갈게요. 쭉. 저는 같은 학교이긴 하지만 다른 반인 조금만 알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스스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친구여서 매 시간마다 가서 인사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면서 그 친구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김건우 학생. 저는 반대로 학교에서 제가 혼자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저에게 친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건 게 아니라 본인이 말 검을 다양함으로써 이런 경험을 나눠준 거예요. 좋습니다. 자, 강하선 학생은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였는데 친구의 친구한테 말을 꺼내가지고 그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셋이 친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셋이 친해진 경우. 알겠습니다. 간태영 학생은요? 저는 평소에 목소리가 좀 작아서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친구가 있었는데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함으로써 지금은 되게 친한 친구가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김은석 학생.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친구가 전학이 왔는데 그 친구가 친구들한테 좀 놀림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가가서 얘기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도 알게 돼서 아파트에서 만나가 자주 놀기도 하고 이제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은재라는 아이의 이야기는 결국에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정말 멀리 있는 소설 속의 정말 가공의 어떤 상황이나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쯤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소설이 여러분들한테 더 마음 깊이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설에는요,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러운 어른들의 민낯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책에서 7살짜리 아이하고 15살짜리 아이에게 하는 말이 달라요, 어른이. 혹시 7살짜리 아이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15살짜리 아이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네, 강하선 학생, 네, 들어볼까요? 7살짜리 아이에게는 용감해지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 반면에 15살짜리 사람이 되게 자신이 용감해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러 명의 친구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7살짜리에게 용감해지라. 그 다음에 15살짜리 친구에게 비겁해지라. 그 다음에 불의를 보고서도 눈을 감아라. 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 15살 내외일 테니까 아마 비겁해지라, 이건 좀 나쁜 표현이니까 좀 바꿀게요. 자, 공부 열심히 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곁길로 새지 말고 불의를 보더라도 너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필요한 얘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부모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조호진 학생. 저는 저는 제 주장이 확실하게 강한 편이라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당하게 저는 그런 거 못 참아요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서영 학생. 자, 위서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약간 불의를 보고서 약간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타입이라서 그 부모님의 말에 긍정할 것 같습니다. 긍정한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현 학생이었나요? 네. 저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되 그 불의를 겪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먼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절충안이네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하지만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 좋습니다. 자, 김재민 학생. 위에서부터 쭉 갈게요. 김재민 학생 또. 저는 이제 반대로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부모님의 말에 따라 순응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뭐 그런 일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참견하다가는 제 일도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의견에 순응하는 편일 것 같다. 좋습니다. 네, 홍주원 학생도 얘기할까요? 네, 거의 다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앞에서 김재민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어쨌든 자기의 경험이 묻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상적으로만 그래 불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절충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것이다. 네, 좋습니다. 자, 강하은 학생.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는 하지만 저는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어른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모두 들은 건 아니지만 이게 부모님 의견에 굉장히 수긍하면서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의견을 준 친구도 있고, 하지만 이라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얘기해 볼까요? 네, 김시율 학생.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아오면서 이런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부모님의 말이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의존을 해서 어느 정도의 부모님의 말은 수용을 하지만 저도 너무 그게 잘못된 경우에는 부모님의 말을 완전히 따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심채연 학생도 아까 손 들었죠? 네, 쭉 갈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자식을 걱정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론 부모님의 말씀도 옳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저의 행동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연성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다음 강하선 학생. 저는 그 부모님의 말에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맞다고 대답은 하겠지만 그 실제적인 행동이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남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를 배려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되게 반항적으로 막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이제 겉으로는 순응하되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님과의 이제 안심시켜드리는 어떤 반응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나의 반응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김건우 학생.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은 반항기 같은 게 생겨서 공부도 더 열심히 안 하고 이제 막 아주 사소한 불의를 봐도 열심히 도와주는 그렇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 말에 좀 완전 반대로 움직이겠다. 네, 그것도 뭐 괜찮아요. 좋습니다. 안태영 학생은 어때요? 저도 불의를 보았을 때는 마음속으로는 찝찝함을 느끼는 성격이어서 웬만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응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응한다. 자, 마지막 김은석 학생 들어볼까요? 평소에 부모님이 말하는 거면은 거의 다 듣는 편이긴 하지만 좀 이거는 나서야겠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나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는요, 이게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와 그렇지 않는다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극명하게. 물론 중간에 부모님 말씀을 수용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절충안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반대 입장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그건 하지 않을게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있다면 반대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도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자녀 입장에서 들을 때와 부모 입장에서 말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만약에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수긍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자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잠시 스쳐가듯이 했습니다. 100% 공감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스쳐가듯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지금 우영이하고 반장 얘기가 나와요. 반장하고 우영이가 사귀는 계기가 있거든요. 이제 장난인 줄 모르고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사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떻게 하다 보니 사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책 중반부 넘어가다 보면 가짜로 사귀던 우영이와 반장 그 사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우영이가 반장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어떤 계기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김재민 학생. 이제 우영이는 집에서 부모님한테 성적 관련해서 압박을 되게 많이 받는데 반대로 이제 반장은 뭐 살 빼면 박보검 같다라든지 아침 안 먹었냐든지 뭐 위로 잘 해주고 뭐 딸기우유도 사주고 하다 보니 이제 친근감도 생기고 이제 부모가 안 해준 걸 내 친구가 해주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그게 뭐 좋아한다는 감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덧붙이거나 추가할 얘기 있을까요? 네, 강하은 학생. 저는 김재민 토론자님께서 말해주셨듯이 그런 경험 속에서 그 살을 빼야 한다고 했을 때 너 그대로가 가장 좋다라고 말한 것이 가장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간태영 학생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손 들었으니까 아까. 저도 앞선 두 토론자님의 말씀처럼 그런 경우와 또 우영이가 자꾸 자신감이 낮아졌을 때 계속해서 넌 지금이 굉장히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서로 좋아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자, 홍조원 학생까지 얘기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게 반전미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반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가 원래 좀 무섭고 카리스마 있고 약간 그 지휘관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를 내고 뭐 별명도 그때 막 타노스 막 이렇게 불렀었는데 네. 이제 가짜였지만 사귀게 되면서 이제 이 반장의 좀 약간 착하고 좀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런 점에서 더 그런 느낌을 극대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4명의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우영이 같은 경우는 반장이 자신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롭고 그 친구를 다시 보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책에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책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방금 얘기 나왔던 거에 거의 다 있었어요. 책 내용들은. 네, 김시율 학생. 진짜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받아들여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조건 혹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이상적인 얘기도 좋아요. 아니면 내가 경험해본 혹은 내가 봤던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이유, 조건, 사랑하게 되는 어떤 것, 무엇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의 기준도 좋아요. 이건 솔직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홍주원 학생, 강한 학생 이 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최근은 아니고 꽤 오래전에 봤던 심리학 책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는 그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분석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가까이 지내는 뭐 친밀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호감이 가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이 사랑의 요인이라고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호감이 되는 어떤 외형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 강하은 학생. 저는 그 홍주원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소한 배려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더욱더 그 사람도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호감이 가면서 좋아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질문을 조금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두 학생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의 기준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좀 더 범위가 넓어지겠네요. 자, 김재민 학생. 저는 이제 뭘 하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궁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살다 보면 인연이 많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번씩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하다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있으면 즐겁다라는 감정을 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약간 필연적으로 호감도 쌓이고 친밀감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합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손을 계속 들고 있는 친구. 네, 전서영 학생, 이송현 학생 손으로 갈게요. 저는 그 사람과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한지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관계나 이런 거에서도 편안한 친구가 더 오래 만나고 싶고 더 좋기 때문에 다른 관계에서도 다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을 들을수록 답변을 들을수록 제 질문을 점점 좀 바꾸거나 넓혀가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답변들은 보통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오래 두고 싶은 사람이라는 측면까지 지금 답변이 이어져 가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것도 고민 한번 해봅시다, 같이. 좋아요. 자, 이송현 학생. 저는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해 주는지에 따라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친구나 가족들보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면 그 서로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심채연 학생. 네,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좋아하게 되거나 사랑을 하게 될 때 겉모습뿐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인성이라는 조건이 고려돼야 하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이라는 조건. 좋습니다. 자, 또 어떤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김시울 학생, 그다음에 김건우 학생 갈게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 중에서는 성격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도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하더라도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잘 맞는 것이 사랑하게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성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김건우 학생, 그다음에 강하선 학생. 저는 외모나 돈, 뭐 이런 성적이 높다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뭐 일단 사랑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뭐 일단 관심을 끌려면은 어떤 것이든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뭐 외모, 돈, 성적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을 테고. 그리고 또한 뭐 오래 갈 수는 없겠지만 외모만 좋으면은 금방 사랑에 빠지긴 하잖아요. 외모만 좋으면은 오래 갈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사랑이긴 하지. 네. 네, 막판에 사랑이긴 하지라고 자조적인 얘기를 했는데 실수했다는 느낌을 받고 얼른 요를 붙이네요. 네, 강하선 학생은 어때요? 저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요인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다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가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그 서로가 진짜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이상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더 뭐 추가로 할 얘기 있나요? 뭐 사랑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 많이 해본 것 같은데 갑자기. 그래요. 지금 네, 김재민 학생 손 든 건가요? 김재민 학생 손 든 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 봤나요? 네. 지금 뭐 호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배려심, 뭐 편안하면 뭐 궁합, 이해, 그다음에 뭐 성격, 그다음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돈, 외모, 성적 등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기준도 인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진짜 사랑을 한 친구가 부모님과의 사랑, 우정으로서의 사랑 말고 이성적인 사랑을 한 친구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나 여기 계신 심사위원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반반씩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보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기준들을 잘 정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네요. 네, 좋습니다. 다시 은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은재가 밤마다 매일 운동장에 찾아옵니다. 밤마다 매일 운동장에 찾아와요. 이것을 알고 있는 주장, 축구부 주장이죠. 지영이가 어떠한 일을 합니다. 이건 뭐 은재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떠한 일을 했죠? 김재민 학생 이게 손 든 건 잘 몰라서 손 든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든 거예요. 김재민 학생이. 네. 이제 와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운동장의 중심 쪽에 공을 하나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공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공 하나가. 네, 전소영 학생.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축구 연습을 해도 된다는, 열려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언제든지 와도 좋다. 열려 있다. 혹시 다른 친구, 다른 생각을 한 친구 있을까요? 아니면 비유적인 생각도 좋아요? 홍주원 학생? 그 방금 전에도 이렇게 사람한테 관심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 축구공 하나가 운동장에 깔려 있다라는 걸 하나도 이제 은재 입장에서는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점에서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를 지닌 게 공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뭐 다른 의견도 좋고 비슷한 의견도 좋아요. 김시율 학생. 저는 은재 입장에서 그 공을 봤을 때는 은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집도 불편한 아이였고 그렇게 뭔가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곳이란 곳이 없었는데 그 운동장에 공을 놓아줌으로써 은재가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따뜻한 공간으로서의 공. 좋아요. 심채연 학생. 네, 저는 앞선 토론아님의 의견을 덧붙여서 그 공 하나가 은재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재는 매일 혼자 그 쓸쓸하게 운동장을 돌고 있었는데 공 하나가 놓여져 있음으로써 자기 혼자 운동장을 도는 것이 아닌 다른 축구부 멤버들과 함께 운동장을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지금 찌르르 하고 감동이 있는데 사실 이 지영이라는 친구가 은재에게 이 공 하나를 준 게 내가 너를 이렇게 위하고 있어. 너는 나의 어떤 마음을 알아줘야 돼 하는 의미로 두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을 내기 위해서 알아줘라는 의미로 두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 모르게 그리고 이 친구의 어떤 사정을 이해를 하면서 도와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남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얼굴 없는 기부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 모르게 남을 도와준 어떤 이야기, 미담 혹은 기사,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들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경험한 것도 좋아요. 네, 김재민 학생부터 할까요?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남모르게 기부였던 것 같은 그 보통 그 다른 사람들이 기부하려고 빨간 그거 있잖아요. 뭐라 두세군 낭비야? 네, 거기에 이제 돈을 두는데 그 몇 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되게 큰 액수의 돈을 수표로 넣었던 걸 보고 과연 내가 저 돈의 100배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저 돈을 기부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뭐 아까 홍준 학생 손 들었는데요. 홍준 학생 한 다음에 지금 손 든 친구들 좀 볼게요. 네.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뭐 마니또라고 해가지고 그 랜덤으로 사람을 하나 지정을 해놓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막 들키지 않게 막 남몰래 도와주는 뭐 약간 그런 활동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뭐 친구들끼리 좀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굴 없는 뭐 기부 천사는 아니지만 마니또도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친구는 어떨까요? 자, 김시율 학생 다음에 김건우 학생으로 갈게요. 이렇게 익명으로 김밥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께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자신의 모았던 모든 돈을 기부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남들은 모르게 도와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밥을 팔고 도와준.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요. 김건우 학생? 저는 봉사하는 게 뭐 남모르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봉사 행사 같은 데 가면은 풍선이라던가 뭐 페이스 페인트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이나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사에 관련된 거. 다음 김은석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어떤 저희 반에 있는 친구가 그런 공부 문제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음악실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음악실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제일 늦게 가가지고 교실에 남아가지고 그 친구 책상에 초콜릿을 넣어주고 그냥 갔던 경험이 있고요. 그 친구가 그걸 보고서 뿌듯해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거 은석 학생이 한 걸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아니요. 아직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한데요. 네. 다음 심채연 학생, 그 다음에 이성인 학생 가볼게요.
네, 저는 장기 기부자가 남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장기를 이식하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분의 장기를 이식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남모르게 도와주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기 기증. 장기 기증이란 말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지속적으로라는 의미예요? 아니요, 몸속에 장기요? 네. 네. 잘못 이해했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친구인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이석연 친구는요? 저는 제 경험으로는 부모님께서 남몰래 계속 저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원래 저희가 있기 전에는 부모님께서 맨날 여행을 다니셨는데 이제 저희가 태어난 후에는 이제 저희를 위해서 학원비나 그런 것들을 더 돈을 많이 쓰시고 여행을 많이 줄이신 것을 알게 되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네, 맞아요. 그렇죠. 자, 아까 손들었던 간태영 학생, 강하선 학생. 네, 강하선 학생부터 할까요? 네. 저는 우린 남몰래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과거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어려운 위기를 이기려고 다 같이 함께 도왔던 일이기도 하고 나라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금모으기 운동. 네. 간태영 학생 어떤가요? 저는 제가 중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낯설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먼저 다가와줬던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이미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혼자서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많이 다가와줬던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부터 개인적인 경험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금모으기 운동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대라고 좀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다음에 각자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과 태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항상 부딪혀야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같이 뭉쳐가지고 같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토론의 좋은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은 약간 좀 상충하는, 부딪히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은전에 학습 조별 토론 시간 혹시 기억나요? 책에서? 그때 다루었던 토론 주제가 뭐였죠? 김시율 학생? 사형. 아무나 얘기해도 돼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네. 존엄사. 그리고 사형제. 사형제, 존엄사.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전 사형제를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좀 얘기해 볼까요? 누구든지. 네, 강하선 학생 얘기해 볼까요? 예. 사형제. 재판이나 판결을 통해 가지고 죄의 죄의 깊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이 무거운 사람들을 사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 가지고 영원히 사회에서 없애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네, 아주 확실한 의미 전달이 됐죠. 확실하게 없애고 사회에서 네, 이런 의미인데 아마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도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뤄보지 않았을까 혹은 고민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는 분 중에 이쪽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쪽 얘기를 선생님이 예전에 아이들하고 토론할 때 좀 많이 물어보고 정보를 얻었었는데 생각보다 이 사형제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고 또 쉬운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사형제에 대해서 아마 찬성하는 입장도 있을 테고 아닙니다. 사형제가 그렇게 사회의 어떤 죄인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계도하는 그런 아주 확실한 효과를 갖고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을 텐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긴 없어요? 있는데 집행은 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정인이 사건 얘기했던 친구도 알고 있겠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죠. 사형제는 아직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이렇게 부르죠. 실제적인 사형 폐지 국가.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실행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죠. 제가 알기로 98년도인가 7년도 이후로는 사형제도가 집행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각자의 장단점, 뭐 사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뭐하지만 그래도 토론을 위해서 선생님 용어를 장단점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각자 의견을 얘기해보고 또 상대방의 의견에 재반론, 반박도 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볼까요? 네, 홍조원 학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까지 내려졌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죄인 자체의 죄질이 무겁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사형 제도를 그렇게 자주 집행을 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가끔 이런 무거운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한 번씩은 형벌을 내려줘야지 이제 이후에 그것과 비슷한 형식의 중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형 제도에 찬성합니다. 자,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자, 이건 뭐 많은 친구들이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김재민 학생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홍준 토론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를 들면 고위층 같은 경우 허위 사실을 이제 조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 저 사람 마음에 진짜 안 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앞길이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하는 몇몇 고위층의 사람들이 단체로 또는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 자체를 조작해서 강제로 사형에 선고되게 하면은 이게 오히려 범죄 예방도 예방이지만 고위층에게 한 큰 무기를 주는 게 아닐까요? 자, 악용될 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조원 학생이 재반론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그렇게 친다면은 사실 이 사형뿐만 아니라 모든 형벌들이 그렇게 사용될 우려가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형이라는 제도를 실행하게 된다면은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보안을 강화하고 뭔가 증거가 조작되었을까 아닐까에 대한 그런 판결을 조금 더 신중하게 내리는 그런 제도가 같이 마련이 된다면은 충분히 사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제 다른 친구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또 다른 이소홍현 학생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홍주원 토론자님처럼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형이 집행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더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그 사형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학생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전세영 학생 계속 손 들었는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도 앞선 토론자님의 말씀처럼 사형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사형이 집행된다고 하면 그만큼의 증거와 증인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의 나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이 좀 더 우세한데 반대 의견을 낼 친구를 좀 먼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손든 친구들은 반대 의견들인가 보죠. 자, 그러면 강한 학생 가까운 손으로 좀 들어볼게요. 강한 학생 어떻죠? 저는 그 사형 선고는 사실 사실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저는 사형 선고 대신 더 무거운 죄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은 죽으면 끝이지만 하지만 그 다른 죄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저는 사형 제도를 없애고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회자가 좀 질문을 할게요. 더 강한 처벌, 체벌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둔 거 있을까요? 그 사형보다는 조금 더 힘든 그런 벌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거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더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반대 측의 의견을 좀 줄 수 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강한 학생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친구가 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심채연 학생. 그 다음은 강하선 학생 할게요.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제도는 인간의 목숨을 끊게 하는 그런 무거운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억울하게 오판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형제도가 그렇게 쉽게
막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형제도로 사람이 죽게 되면 과연 그 남은 피해자의 유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홀가분할까라는 것에도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하선 학생은 어때요? 저는 강한 학생에게 반박을 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 선고를 해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못하는 이유가 인권적인 문제로 사람을 죽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형 제도를 집행을 안 하는 건데 이 사형 제도보다 심한 형벌이나 아니 뭐 그런 예를 들면 고문 같은 그런 벌을 받게 할 경우에 인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데 이러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결 방안들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한 학생이 직접 하지만 얘기해. 이제 인권을 챙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권을 챙기면 그 법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권보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권을 침해했으니까 그 사람도 인권을 침해는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라는 느낌으로 인권 침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인권을 존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김시울 학생 어떤가요? 저는 심채연 토론자님의 의견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심채연 토론자님께서 사용제도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남은 사람들은 과연 홀가분할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용제도에 집행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잘못된 일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그만큼 짓밟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형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남겨진 이들의 홀가분함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채연 학생이 이제 재반론 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형제도가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일을 했고 정말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과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 그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사과나 그런 보상을 해야지 그 남은 피해자가 좀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억울함과 이런 걸 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잘. 다른 친구들의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혹시 얘기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김건우 학생.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형제도를 집행하면 뭔가 뭐 더 끔찍하거나 뭐 인권 침해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로만 좀 좁히자면은 이제 어차피 쓰지도 않는 거 왜 있냐. 쓰지 않을 거 그냥 버리고 차라리 좀 더 새롭게 좀 더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만들면 낫겠다 싶어서 이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다른 제도에 대한 보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조호진 학생. 저는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사형제에 들어가는 벌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대부분 다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인데 이미 인권을 무시한 사람에게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에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라는 그 집행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이요. 자, 김건우 학생, 네. 그 다음 간태형 학생 할게요. 저 조진 토론자님께 반박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차라리 인권을 어차피 사용을 하면 어차피 인권을 침해를 하는 것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거나,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더 우리나라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인권 따위는 상관없다. 뭐 그런 식이니까, 사용제도는. 자, 조호진 학생 재반박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의 인권을 이미 무시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사용제인데 그 제도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른 제도를 갖다 쓰는 거는 좀 더 오랜 시간과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또한 뭔가 그런 시간 속에서도 되게 우려할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사용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사용을 안 할 뿐이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일 필요는 없다.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간태영 학생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주호진 토론주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범죄자에게는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집행 후 겪을 그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집행을 하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보통 요새는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조우진 학생이 답변해도 좋고요. 다른 학생이 뭐 찬성 입장에서 답변을 해도 좋은데 조우진 학생 직접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는 사람을 사형을 할 때 사람 3명을 시켜가지고 버튼 눌러서 자신이 죽였다는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2개는 가짜 버튼이고 1개는 사람을 이제 목을 달았을 때 떨어지는 그런 진짜 버튼이 있어서 1개만 눌렀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그런 조금이나마 그런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돈도 주고 그에 마땅한 대우를 받아주게 하고 누가 죽이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가짜 버튼을 사용한다는 일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얘기했고 홍주원 학생도 아까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조우진 학생이랑 같은 내용이라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은석 학생 아직 입장을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용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어, 사용을 한 사람은 그런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별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다른 나라들을 좀 본받아서 사형제도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법안으로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사용제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뭐 사실 결론이 확 날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이걸 결정권자에 대한 아직 입장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그게 그 절차가 그대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그 법무부 관련된 분께 여쭤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형제도의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요. 법무부 장관. 근데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인을 하면 누군가 죽어.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인을 좀 미루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각자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내가 사인하면 사형제도가 집행이 돼요. 그동안 밀려있던. 근데 뭐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한 3년만 있으면은 내가 법무부 장관에서 이제 내려가고 딴 사람이 할 텐데 그때까지 버티면 나 있을 때 누구 안 죽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라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사람마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고민을 했어요. 행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맨 처음부터 질문을 할까 아니면 끝날 때쯤 질문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행운이라는 이 단어를 끝날 때쯤 한번 이야기가 쭉 다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받고 싶은 행운 있으면 이거는 다 물어보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다음 이후에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현재 받고 싶어하는 그런 행운 같은 것들 좀 있습니까? 몇몇 친구만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4명만 딱 할게요. 5명. 김재민 학생, 강한 학생, 이성현 학생, 김건우 학생, 간태현 학생. 5명만 좀 들어볼게요. 자, 김재민 학생 어떤 행운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면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스크가 되게 일상화가 됐는데 한 번씩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서 얼른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행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일상을 되찾는 행운. 네, 좋아요. 강한 학생은요? 저는 좋은 사람이 제 옆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사람으로서 제가 변화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람이 제 옆에 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각자의 행운이 내가 바라는 행운이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행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좋아요. 이송인 학생은요? 저는 강한 토론자 반대로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행운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행복한 모습이 보면 되게 뿌듯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이송인 학생하고 강한 학생 끝나고 연락처 주고받으세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좋습니다. 김건우 학생은요? 저는 아까 처음에 제 고민이 머리 아픈 거라고 했었는데 그거랑 좀 관련을 해서 이제 아픈 사람들은 저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고통을 뭐 좀 더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약이라도 만들던가 아니면 뭐 기부라도 하던가 해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머리 아픈 게 굉장히 좀 고통스럽죠. 맞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머리 아픈 적 있었다고 했죠? 일주일간 잠을 못 잤어요. 진정제를 넣어도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 힘든 거 조금이라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태영 학생. 저도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예정됐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또 학교에서도 저희가 이제 곧 체험학습 같은 거를 많이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작년하고 올해 학생들 외부 활동이 정말 많이 제한됐었죠. 11월 1일부터 이제 단계별 위드 코로나 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많이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뭐 줄어들지 않고 최근엔 조금 느는 그런 현상도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바라는 행운이 있고 각자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좀 더 넓혀볼 만한 그런 시야를 넓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각자 사는 동네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뭐 원주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원주에는 어떤 행운이 왔으면 좋겠습니까를 물어봤었고요. 또 저희 학교에는 학교 학생들에게는 각자 사는 동네에서 어떤 행운이 왔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각자가 좀 사는 지역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범위를 넓혀 볼게요. 여러분이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에는 어떤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모두 다 물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행운이, 이거 순서대로 할게요. 네, 순서대로 모두 하겠습니다. 어떤 행운이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한번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조우진 학생부터 순서대로 좀 가도 괜찮을까요? 네. 생각이 안 되면 패스해도 좋아요. 그럼 다음 친구 넘어간 다음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마지막 끝난 다음에. 자, 조우진 학생 혹시 얘기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곧 대통령이 이제 뽑히는데 진짜 좋은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더욱 좋은 선택을 해서 나라에 좀 더 이익이 왔으면 좋을 행운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대선에 좋은 대통령. 좋다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우진 학생. 좋은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다. 저도 굉장히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홍조원 학생. 저는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라는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위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섬이나 다름없는 그런 외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인 그런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통일에 대한 부분, 특별히 평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김재민 학생. 저도 앞선 두 분자 비슷하게 이제 대선에서 좀 뭐라 하지 말을 좀 잘하는 그런 대통령이 좀 뽑히셔서 외교 문제에서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딱히 좋다고 평가하기가 힘들잖아요. 계속 눈치 보고 그렇게 얻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외교를 좀 성공하다시피 해서 나라에 좀 큰 이익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좀 잘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외교력이 있는 대통령, 또 외국의 우리나라 어떤 상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네, 좋습니다. 전소영 학생. 저는 빨리 안전한 백신을 만들어서 청소년들도 안심하고 맞아서 좀 더 감염률이나 이런 걸 낮추게 되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백신. 여기 지금 백신 맞은 친구 있나요? 여긴 없나요? 자,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그 머크사에서 만든 먹는 코로나 약 치료제를 승인했다고 하죠. 곧 개발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면 어떻게 보면 머크사에서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약 개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리의 레시피 같은 거, 그것들을 무료로 공개한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곧 좀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좋아요. 자, 이소균 학생.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전처럼 돌아가는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의 피해를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좋아요. 사실은 이게 부모님들의 어떤 생계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서 저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강한 학생? 저는 독서 토론을 아는 행운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은 되게 주입식이라고 해도 모자라도록 정말 정해져 있는데 답이. 하지만 토론을 하다 보면 비판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쪽으로도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혹시나 좀 이따 심사위원 평가하실 때 여기 이명규 선생님이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기 위한 지름길 중에 하나는 독서와 토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네, 심채연 학생. 네, 저는 우리나라가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가장 심각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수면 상승으로 물을 잠길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같이 물을 잠기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해수면 상승까지 해서 굉장히 지금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네요. 네, 좋아요. 그런 고민도 좋습니다. 자, 김시울 학생. 저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행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도 힘들 거고 각각의 힘든 점이 다 있을 텐데 이걸 다 해결하고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행복이 왔으면 좋겠다예요. 김건우 학생. 혹시 두통 얘기인가요, 또? 아니요. 네. 아니죠. 그럼요. 네. 저는 농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이대로만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제 6.25 전쟁 때도 그렇게 살아남아서 이제 쭉 컸듯이 이대로만 쭉 간다면은 이제 좀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뭐 재해라던가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제 큰 행운일까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평범함이 행운이다. 평범함이 행복일 수 있겠다. 그래요. 어떤 특별한 일 벌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큰 행운이다라는 생각.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그것도. 강하선 학생.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조금 더 증진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군사력 중에서 핵 쪽에 되게 약하잖아요. 외부에서 못 만들게 하니까. 핵잠수함이나 핵미사일 같은 경우가 거의 아예 없는 편인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핵 관련 쪽의 군사력을 증진하는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시점에서 사실상 북한이랑 우리나라 전쟁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얘네가 죽기 살기로 핵을 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핵이 있어야 되고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러한 군사력 증진에 대한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선 학생은 군사나 이런 어떤 전략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나 봐요. 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뭐 모르겠어요. 군대를 다녀오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핵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국방력을 바라보는 기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시야를 넓혀가면은 강하선 학생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간태영 학생은요? 저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인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층에 사는데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대상부서 같은 사례도 조금 더 적어지고 조금 더 화목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은석 학생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입시제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입시제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적인 부분까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얘기했던 걸 좀 적어봤어요. 뭐 대통령, 리더죠. 평화통일, 외교력, 백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부분의 손실, 그다음에 독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죠. 또 환경, 기후, 또 모두가 행복하고 평범에 대한 행복, 그다음에 국방력, 또 서로에 대한 관심과 또 입시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굉장히 고무적이면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책에 나와 있어요. 197쪽 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좀 펴볼래요? 197쪽. 자, 이 소설 주인공 아이들에게 작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편하게 읽어보세요. 작가가 과연, 네. 김재민 학생님 좀 크게 읽어줄래요? 이 녀석들이 자신들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언제쯤 깨닫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엔 시간이 녀석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다. 이 바보야 몰랐냐? 너흰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때가 되면 두 녀석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표정을 지으며 껄껄 웃고 실없는 장난을 칠 것이다. 그리고 뭐든지 해낼 것이다. 나는 녀석들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작게 속삭인다. 지금 행운이 다가오는 중이라고.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듣고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그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중일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이야기식 토론, 네, 너무 고생 많아. 1시간 반 흘렀거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3시 반까지 마무리하는 건데 모든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좋겠지만 한 서너 명 정도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 좀 할까요? 서너 명 정도? 누가 좀 이 토론을 듣고서 이런 소감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인 친구들 좀 빨리 할게요. 자, 이소균 학생, 강하은 학생, 전서영 학생, 나머지 3명 중엔 모르겠네요. 자, 조우진 학생이 합시다. 이게 4명만. 이거 평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세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우진 학생부터 해서 전서영 학생, 이송인 학생, 강한 학생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조우진 학생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결승까지 올라와 있게 되었고 중간에 살짝 말 많이 못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책을 읽고 토론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전서영 학생? 예선 때보다 좀 많이 떨어서 아쉬웠던 점은 있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게 토론했고 다음번에도 기회 되면 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송인 학생. 예선 때 본 토론자들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처음 보는 토론자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다 같이 토론해봐서 좋았고
이제 같은 책으로 이제 원주에 사는 토론자분들과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한 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책으로 이제 저희 삶과 연관 지어서 토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또 많은 생각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더 넓혀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해보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안해, 아까 4명 학생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김은석 학생이 제일 뒤쪽에 있잖아요. 공간적인 어떤 박탈 이런 거 혹시 느꼈을까봐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사실 은석 학생 경우는 지금 형 누나들이죠? 그렇죠? 자, 소감 어땠어요? 음, 저랑 비슷한 나이대 학생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학생들도 있는데 다들 다 잘하시는 것 같고 예선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번 소감을 말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져서 조금 뿌듯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오늘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이 독서 토론을 더 좋아하고 또 본인의 생각들을 잘 펼쳐나가면서 아까 말한 그 행운들, 꿈들, 바람들이 모두 다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인사하지 않고요. 오늘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격려의 말씀, 또 소감을 듣고 나중에 이제 끝에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장기 선생님부터 아이들 소감과 격려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독서 토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가 그 책에서도 봤듯이 사실은 좋은 일도 행운도 사실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참 불행한 일도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든 사회든 책이든 또는 자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이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자신의 삶을 좀 기운택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독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토론을 했었는데 같이 그 상호 논쟁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신랄하게 한번 이렇게 토론 논쟁을 해봤으면 어떻을까. 만약 기회가 된다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토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론이 갖고 있는 그 의미 또는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나가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면서 책도 많이 읽고 또 책을 통해서 또 배워야 할 것들은 많이 배워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겠냐. 사실 행운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자기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우연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행운들을 필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 잘 많이 배우고 저도 심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현 심사위원 선생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토론 정말 재밌게 잘 봤는데 사실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발문들이 있었지만 진행자님께서 여러분들께 던진 발문들은 거의 다 책의 내용,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발문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경 지식이나 사회적 문제점 이런 걸 말해주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들 풍부한 언변을 뽐냈는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대상 도서가 많이 이렇게 활용이 답변에서 그렇게 막 들린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 삶과 관련된 발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할 때도 어떤 행운이 왔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그냥 평소에 자기가 난 이런 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대상 도서와 연관이어서 예를 들어 축구부 감독님과 같은 그런 평생의 은사 같은 분을 또 만나고 싶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상 도서와 좀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명규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들 많으셨어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허영애 선생님 우리 원주에 계시는 분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서울 용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론 진행을 해주셨고 여러분들 겪은 것처럼 아주 토론 진행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오늘 교수진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했을 거고 많이 생각해 봤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의 그 토론 실력 또는 인격적인 실력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독서학교 친구들이니까 끝나면은 그 독서학교 카톡방에 공지사항을 보시고 오늘 12시에 여러분들 토론을 하느라고 10시부터 진행된 카톡 수업에 못 온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10시부터 진행된 카톡 수업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생각을 발견하는 토론학교가 이번 주 대상 도서거든. 그 대상 도서에 대한 이야기식 발문을 메일로 보내고 카톡방에는 한 3개 정도 토론 질문거리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문거리를 올리시고 올린 다음에 서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저 의견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좀 토론이 되는 부분들이 카톡방을 통해 전개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2번이나 토론하면서 힘은 들겠지만은 오늘 중에 생각을 발견하는 토론학교에 대한 질문거리들에 대해서 카톡방에 올리고 올려진 질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마무리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새내기왕 세종왕 독후감대 대상 도서인 새내기왕 세종왕 독후감을 내일까지 초안을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개인별로 첨삭 지도할게요. 진로 선언문 마찬가지 내일까지 초안 올려주시고 혹시 아직까지 설문조사 항목을 네이버 폼에 올리지 못한 친구들은 빨리 올려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진로 선언문 작업을 부지런히 해야 이번 달 11월 말까지 제출 마감하고 12월에 책 만들 수가 있어요. 시간 날 때 시험 끝나고 여유가 있는 시간이니까 이번 주 서두르 주시길 바라요.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하는 인사법을 쓸 건데요. 구호가 좀 특이해요. 자, 차렷 인사하면 자, 음소거 다 풀고 사랑합니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차렷. 자, 인사.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회장님 이 방에서 얘기를 나눠야 될까요? 아니면? 네. 이제 그 심사 결과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심사표를 이제 카톡방에 심사표가 있는데 이 심사표를 작성해서 저에게 주시면 언제가 취합해가지고 총괄 순위는 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각자는 이렇게 순위권 작성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카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취합해서 전체 학생들의 순위를 정해가지고 대본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선 각자 심사 진행하시냐고 표를 못 만드셨을 거니까요.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누가 좋은 토론자였는지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답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장기 박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침에부터 일반부 심사, 일반부 토론하셨고 또 이제 예선전 고등학교부 심사하셨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심사하셨나요? 중학교 심사하셨나요? 중학교, 예. 중학교 예선하고 오늘 오전부터 저까지 계속 하시는데 강행군 하셨네요. 이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 아이들이 제가 독서학교 하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법의 임원들 선생님들이시기도 하셔요.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정말 이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또 아이들의 그 뭐 지적 세계든 어떤 감정의 세계도 넓혀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자기와 다른 의견들도 조율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참 어떤 수업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좀 배울 게 많은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오실 때 독서 포럼 할 때 한 분 또 뭐 초청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좀 빠지시는 분들, 수수한 마음으로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예, 정치적인 색깔이 가능 없는 분들을 좀 모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시니어 포럼 할 때 이번에 이제 한 분씩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한 분씩 정도는 좀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고민해 보시고 화요일 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